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16장의 법인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든지 혹은 이연법인세 자산도 가능합니다만은 전부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즉 당기손익 과목이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당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 혹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을 할 때 이 상대 계정을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상대 계정이 기타 포괄 손익이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은 기타 포괄 손익 때문에 오히려 당기 순이익이 영향을 받는 문제가 생기죠. 이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 OCI로 인식을 합니다. 즉 법인세 비용이 무조건 PL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법인세 비용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거래에서 차익 차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법은 과세소득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하기 때문에 당기법인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당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자본거래 차손이익 때문에 당기법인세 자산, 부채가 인식이 될 텐데요.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 즉 PL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자본 항목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바뀐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당기법인세 자산부채의 상대 계정을 해당 자본거래 차손익에서 직접 가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 5에는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하는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에 관련되는 사례인데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는 경우가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무형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입니다. 세법은 원가 모형만 허용을 하죠. 그런데 회계에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해당 유무형 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죠.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OCI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면서 법인세 비용을 PL로 인식을 하게 되면 엉뚱하게 OCI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가 PL로 인식이 되어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 OCI로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관련 예를 살펴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토지를 5만에 취득하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X1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6만이래요. 갑회사의 적용세율은 20%입니다. 그럼 회사는 다음과 같이 분계를 하겠죠. 연도 말에 토지 만 증가시키면서 재평가 잉여금 OCI 만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럼 토지의 장부금액은 6만이죠. 그러나 세무기준액, 텍스 베이스는 5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만을 5만으로 감소를 시켜야죠. 이게 일시적 차이인데 이게 나중에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돼요.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차이 만원에 20%를 곱한 것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해요. 그런데 차변을 법인세 비용 PL로 인식하면 OCI와 관련해서 그 법인세 효과를 PL로 인식하니까 OCI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면서 법인세 비용을 OCI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비용을 OCI로 인식하는 게 좀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기준서 1118호를 보면은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법인세 효과를 표시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기타 포괄손익 항목들을 표시하고 각 항목들의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하나의 합계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앞에 예로 가본다면요. 재평가 잉여금이 총액으로 만원이 있죠. 요거를 법인세 비용 OCI 2천을 차감한 순액으로 8천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재평가 잉여금을 총액으로 만 그리고 OCI 법인세 비용을 요 밑에 차감하는 식으로 그래서 8천을 표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모두 다 허용이 됩니다. 본장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법인세 비용 OCI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7번을 보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를 재평가하고 처분까지 하는 케이스인데요. 앞에서는 1년 초에 토지를 1000에 취득하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합니다. 1년도 말 공정가치가 1200이래요. 따라서 200만큼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하겠네요. 이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1년도 말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면서 법인세 비용 OCI로 인식하는 것. 여기까지는 앞에 예 6과 동일하죠? 갑회사는 동토지를 2년도 초에 1200에 모두 처분했대요. 1200에 처분하면은 이미 유형자산에서 배웠지만 처분 손익은 없는 거죠. 장부금액 1200짜리를 1200에 팔았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제거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X2년 초에 회계 처리는 현금 1200, 토지 1200하고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X2년 말이 됩니다. 토지의 세무 기준액은 원가법 1000이었죠. 이거를 2년도 초에 1200에 팔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처분 손익이 없습니다만 세무상으로는 처분이익 200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따라서 40만큼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당기법인세 부채 분개를 하고요.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관련 일시적 차이가 모두 소멸이 됐죠. 따라서 X1년 말에 인식했던 이연법인세 부채도 감소를 시킵니다. 토지를 처분한 후에 재평가 잉여금은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고요. 이익여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한다면은 대변에 있던 재평가 잉여금 관련 법인세 비용 OCI 다 죽이고요. 순액으로 이익여금을 증액시키면 되겠습니다.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이연법인세 사례로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이게 채무상품이죠.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이게 지분상품입니다. 둘 다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 세법은 원가법이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순간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해요. 여기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관련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페어밸류 OCI 채무상품의 평가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합니다. 이미 구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즉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OCI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CI가 당기손익으로 후속적으로 재분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판이한데요.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도 상이함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8번을 보자고요. 다음에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적용 세율은 모든 기간에 20%라고 가정을 합니다. 경우 1인데요. 1년도에 지분 상품을 10,000원에 취득을 합니다.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공정가치는 11,000입니다. 따라서 1000만큼 OCI를 인식을 하죠. 이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될 겁니다. 다음 연도에 11,000원에 모두 처분해요. 회계상 처분 이익은 없습니다만은 세무상 처분 이익이 1000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 기준액은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 처리를 볼까요?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 상품의 경우입니다. 1년도 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1000만큼 증가가 되죠. 따라서 1000 올리고 OCI 평가이익 1000 이렇게 합니다. 텍스 베이스는 계속 만이잖아요. 회계상으로는 11,000이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겨요. 따라서 1000의 20%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는데 법인세 비용 PL이 아니죠. 왜냐하면 관련 일시적 차이가 OCI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OCI로, 즉 OCI가 순액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OCI 2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물론 둘을 상계하여 평가이익을 800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후에 회계 처리가 오히려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따로따로 관련 OCI 계정 그리고 법인세 비용 OCI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X2년 초에 OCI 선택 금융자산 11,000짜리를 11,000에 팔죠. 처분 손익은 없습니다만은 세무상 처분 이익이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판 걸로 보기 때문에 1,000원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이때 분개를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 관련 분개는 보고기가 말해합니다. X2년 말에 처분이익 1,000에 대해서 당기법인세 부채 2,000을 인식을 해요. 이때 가산할 일시적 차이도 모두 사라지죠. 따라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했던 거를 모두 제거를 합니다. 한편 금융자산 평가이익 OCI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대체는 안 하죠. 다만 다음과 같이 이익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1,000을 죽이고요.
관련 법인세 비용 OCI 200도 죽이고요. 순액 800만큼을 이익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앞에 예 7에서 보았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 회계 처리와 유사하죠. 왜냐하면 재평가익여금 OCI도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 상품에 대한 평가익 OCI처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어밸류 OCI 채무상품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1년도 말에 만짜리가 11,000원으로 증가가 됐죠. 따라서 평가이익 OCI,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각각 1,000씩 올립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 PL이 아니라 OCI 이렇게 인식을 하죠. 결국은 순액 800만큼 잡히게 돼요. 여기까지는 OCI 선택 지분 상품하고 회계 처리가 유사한데 X2년 초입니다. 자, 현금 11,000을 받습니다.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11,000. 그런데 이 OCI도 함께 제거가 되잖아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을 1,000을 인식을 하게 돼요. 텍스에서도 1,000만큼 인식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미 회계 이익에 반영된 1,00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무 조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편 채무상품을 매각하면서 일시적 차이가 모두 소멸이 되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감소시키고요. 법인세 비용 OCI도 줄여버립니다.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X1년 초에 해도 되고요. X2년 말에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한편 X2년 말에는 이 1,000에 대한 것만 별도로 뽑았는데요. 처분 이익에 대한 단기법인세 부채 인식하고요. 법인세 비용 인식하면 되겠죠. 앞에서 보았던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 상품과 회계 처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이연법인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환사채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미 10장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부채와 자본요소로 분리 인식을 하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모두 부채입니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세무 기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복합금융상품 전체가 1,000입니다. 그런데 부채 요소는 900, 자본 요소가 10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텍스 베이스가 부채 모두 1,000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겨요. 왜냐하면 세무 조정할 때 900을 1,000으로 부채를 증가시키죠.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순자산을 감소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순자산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인식을 할 때 이는 최초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본 요소를 부채 요소에서 분리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 시간에 이야기한 이연법인세 인식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연법인세 부채의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 PL로 인식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당기손익이 아니라 전환권 대가, 즉 자본으로 대변을 인식했던 전환권 대가를 감소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후에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연법인세 부채 감소액을 법인세 비용 PL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이에 9번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앞에서는 1년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만원의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합니다. 전환 비율은 발행 시부터 확정이 되어 있고요. 전환 비율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를 하겠죠. 전환사채 만기는 3년도 12월 말일이고 전환기간 동안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액면금액으로 상환이 됩니다. 전환사채 표시이자율이 연 5%로 매년 말 지급이고요. 일반 사채 시장 수익률은 연 10%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시 세무 기준액은 액면금액입니다. 즉 전환사채 액면금액 전체를 세법에서는 부채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연법인세를 고려해서 1년도 1월 1일 전환사채 발행, 1년도 12월 말일 이자비용 인식 회계 처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1년도 중에 전환사채 전환은 없었고요. 세율은 30%입니다. 그러면 전환사채 100만원에 발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부채 요소는 일반 사채의 현재 가치입니다. 5만원씩 이자가 나가고요. 막판에 100만원 상환을 하죠. 10% 연금효과계수와 1원의 현가계수를 각각 곱하면 875653입니다. 100만원에서 875653을 뺀 나머지 금액이 1, 2, 4, 3, 4, 7 이것이 바로
자본 요소가 되겠죠. 발행 시 회계 처리를 해봅니다. 10장에서 평가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순액으로 하는 방식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부채와 자본 요소로 나누어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전환권 조정이라는 평가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전환사채 875653, 전환권 대가 124347 이렇게 분개를 해요. 그런데 텍스에서는 100만 원 전체가 부채 아닙니까? 875653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세무 조정을 합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875653의 30%만큼 위헌법인세 부채를 인식을 하죠. 이때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요 자본의 차감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X1년도 말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875653의 10%만큼 이자 비용 인식하고요. 현금이 표시이자만큼인데 전환사채를 증액을 하죠. 전환사채가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는 일시적 차이가 일부 소멸이 된다는 거잖아요. 요거만큼 세무 기준액과 장부금액의 간극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7565의 30% 곱한 금액만큼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니까 이연법인세 부채를 감소시키고요. 대변을 법인세 비용 차감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는 당기법인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세법에서는 일부의 자본거래 차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주식 처분이익 손실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빼는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일시적 차이는 아니에요. 일시적 차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간의 차이지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면서 인식했던 이 자본에 대한 것은 일시적 차이가 될 수가 없죠.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법인세 부담을 계산할 때 반영을 하는데요. 이때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본 항목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당기법인세 부채의 상대 계정으로 자기주식 처분 손익에서 직접 차감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예 10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사례 1번은요. 갑회사는 단기 중에 50만 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70만 원에 처분해요. 그럼 분계는 다음과 같을 거예요. 현금 70만 원, 자기주식 감소시키면서 자본잉여금 20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갑회사의 단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은 100만 원이고요. 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 이외에 다른 세무조정은 없고 세무상 결손금도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단기의 적용세율 20%, 차기에 15% 세율이 적용되는 세법 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시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15% 세율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법인세 부채는 회계 이익에 20만 원을 더한 120만 원의 20%이기 때문에 단기법인세 부채 24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차변에 법인세 비용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에 4만 원만큼은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 때문에 더 내는 거 아니에요. 직접 차감 회계 처리를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자본 잉여금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많아지고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자본 잉여금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변동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례 2번은 의뢰사는 단기 중에 50만 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번엔 4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 손실이 생깁니다. 좀 전에 사례 1번은 처분 이익이고요. 나머지 자료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회계 이익 100만 원에서 처분 손실은 차감을 합니다. 자본조정이더라도 과세소득에서 빼줍니다. 90만 원에 20% 18만 원만큼 세금을 낼 상황인데요. 이때 법인세 비용은 18만 원이 아니라 역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 순액으로 표시를 하죠. 8만 원으로 표시가 되겠죠. 결국은 이 자본조정에 이렇게 하여 20만 원만큼이 법인세 비용이 되도록 합니다. 이에 11번을 볼까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법인세라는 건데요. 갑회사의 X1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주어집니다. 1년도 회계이익이 20만 원, 단기 중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이월 일시적 차이는 없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게 4만 원입니다. X2년에 소멸 예정입니다. 이 평가이익은 세무조정할 때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 과세소득에 반영이 안 되고요. 훗날 플러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서 재평가 잉여금이 20만 원 발생이 됩니다. 4년도 이후 소멸 예정인데요. 재평가 잉여금도
가산할 일시적 차이이기는 하나 상대 계정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 안 하는 거 앞에서 살펴보았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3만인데요. 회계에서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는 부채를 인식하지만 세법은 부인하는 거죠. 나중에 실제 충당 부채를 이행할 때 지출하는 현금이 있으면 그때 과세소득에서 빼주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생깁니다. 한편 X1년 중에 자기 주식을 팔았대요. 처분이익 2만 원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테지만 세법에서는 과세소득에 반영하죠. X1년 적용세율 25%, 1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 3년도부터 적용할 세율이 20%로 인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평가잉여금은 애초에 회계이익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회계이익으로부터 더하기 빼기 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재평가잉여금은 여기에 처음부터 안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은 하더라도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20만 원에 4만 원만큼을 빼죠. 제품보증 충당부채 3만 만큼을 더합니다.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2만을 더합니다. 그게 바로 20만 원에서 4만 빼고요. 3만 더하고 2만을 더한 과세소득의 25%를 곱한 52,500만큼 당기법인세 부채입니다. 이때 주심할 거는 52,500만큼이 법인세 비용이 아니고요. 요 2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기는 내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면 자본잉여금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여기에 25%를 곱한 5천만큼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인식한 거를 직접 감소시키고요. 나머지 47,500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점입니다. 한편 일시적 차이는 세 군데서 생깁니다. 제품보증 충당부채, 요거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죠.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미래 가산할 일시적 차이고요. 토지 일시적 차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플러스죠. 이때 문제에서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3만 원이 X2년, X3년, X4년 만씩 소멸이 되죠. 그런데 X2년도에는 적용세율이 25%가 되겠습니다만 X3년부터 20%로 인하가 된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만 원은 25%, 나머지 2만 원은 20%만큼 세금 효과가 생기죠. 6,500이 이연법인세 자산 잔액이 됩니다. 한편 토지는 다시 앞으로 가보면 4년도 이후에 소멸할 거니까 20%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고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바로 다음 연도에 소멸을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25%를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죠. 20만 원에 대해서는 20%, 4만 원에 대해서는 25%, 5만 원만큼이 이연법인세 부채 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500만큼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하면서 법인세 비용, 즉 법인세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5만 원만큼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하면서 차변이 모두 법인세 비용 PL? 아니죠. 법인세 비용 PL은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PL이고요. 토지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 OCI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 앞서 설명이 됐었죠. 16장 마지막 토픽입니다. 법인세 비용의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기법인세 자산, 당기법인세 부채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상계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으면 당기법인세 자산부채를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계 표시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당기법인세 자산과 당기법인세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다음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 비유동 중 어디로 구분을 하는가. 만약에 회사가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선택을 했다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무조건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연도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인지 다다음 연도 이후부터 소멸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제는
X1년도 말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X2년도에 소멸한다. 혹은 뭐 X2년, 3년, 4년에 걸쳐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실무에서 이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관련된 법인세 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보는데요. 정상활동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혹은 법인세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합니다. 한편 중단영업과 관련된 손익은 세후 금액으로 표시를 해요.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보이지는 않죠. 법인세 비용 차감 후 순액으로 중단영업 손익이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고요. 두 개의 보고서로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기업이 하나로 작성하지 않고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을 하면은 정상활동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 수익을 별개로 구분한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타 포괄손익은 관련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고요.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것. 요거는 앞에서 이미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처분 손익과 같은 자본 항목은 직접 당기법인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기준서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책에 있는 내용 한번 훑어보시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법인세 비용, 즉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영업손익은 관련 법인세 비용을 계속영업손익에서 차감 표시합니다. 중단영업손익은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기타 포괄손익에서 차감 표시할 수도 있겠고요. 직접 차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같은 자본잉여금 등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직접 차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차감할 수도 있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선택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법인세 비용이 4가지 항목으로 배분이 되는데요.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6장 법인세 회계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